요일을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 요일에는 그 외 요일에는 이제 열심히 자바 공부를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거형을 써서 코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써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열거형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 하시면 열거형을 만들어 기존에 바꿨고요.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 하셔가지고 열거형을 만드시면 돼요. 열거형도 자바 클래스니까요. 자바 클래스를 클릭하시고 이름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크라고 한번 위크 하고요. 하고 열거형은 요 밑에 이때까지 클래스만 쓰셨죠? 예, 밑에 보시면 열거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열거형 클래스가 아니고 밑에 열거형이라고 따로 있죠? 열거형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선택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열거형 클래스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열거형 얘가 이제 열거형 클래스인데 보시면 클래스가 아니고 에nom이라고 되어 있죠. 에놈. 예, 에nom으로 시작되는 얘가 이제 열거형. 키워드가 클래스가 아니고 이제 에nom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클래스인데 약간 특수한 클래스를 열거형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열거형을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해요. 요일을 정의한 열거형 클래스. 요일을 정의한 열거형 클래스. 열거형이 뭔지는 미리 위해서 일단은 한번 나열을 해놓고 설명드립니다. 대문자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Monday라고 해요. 위크니까 요일이죠. 요일, 위크는 주니까요. 요일을 다 적어봅시다. Monday, 영어로 Tuesday가 화요일. 그 다음에 Wednesday가 Wednesday. Day, 아이고 어렵네요. Wednesday 됐고요. 스펠링 이러고요. Thursday 그렇다고. 그다음에 Friday, 그다음에 Saturday, 그다음에 마지막이 Sunday.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거형에서 이렇게 주니까요. 주의 요일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까지 7개를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다가 주석을 좀 적어드리면 목적이 뭐냐면 열거형은 상수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상수를 정의하는 것이 열거형이고 상수가 뭐죠? 위에서 한번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알려드렸고 해드렸는데 변수나 상수나 값을 저장하는 곳인데 변수나 상수나 값을 저장하는 곳이죠. 근데 값을 저장하는 한 개의 값을 저장하는 곳인데 상수는 변하지 않은 중간에 변경시킬 수 없는 값입니다. 최초 정의가 되면 중간에 코딩으로 변경을 시킬 수 없는 값이 상수죠. 그래서 이 상수들을 정의하는 것이 열거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딱 정의됐잖아요. 그럼 중간에 코딩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 값들은 Mo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뭐 어쨌든 오래됐고. 그래서 이 열거형이 영어 스펠링이 어려우니까요.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수를 정의하는 것이 열거형입니다. 그래서 코딩 하시다 보면 이제 상수를 정의할 일이 좀 생기거든요. 변하지 않는 값들. 주로 이제 코딩에서 환경 변수들 미리 잡아놓을 때, 값을 예를 들어서 최초 페이지를 100페이지 잡아놓겠다. 안 변할 거다 이러면 최초 100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정의해 놓는데 중간에 이제 다른 사람이 나는 100이라고 정의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통 이제 코딩은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의도와 다르게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값을. 그거를 막아주는 거죠. 바꾸면 에러가 나죠. 아시겠죠? 상수로 정의해 놓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비하기 위한 것들이죠. 그래서 열거형 클래스를 알려드리고요. NOV로 시작이 됩니다. 상수들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변수와 상수 또 나오네요. 그래서 뭐 상수 나왔으니까 vs 변수는 뭐죠? 변하는 한 개의 값을 저장하는 곳이고, 변하는 값이죠. 변하는 값. 둘 다 한 개의 값을 저장하는 곳인데, 이거 변경하고 있는 변하는 값. 강제로 변화시키면 에러 납니다. 상수에 넣어주고. 따라팀이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가 요일을 체크해서 일요일이면 일요일은 축구합니다. 요 코딩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열거형이 이름이 위크죠. 위크 열거형 객체 변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객체 변수를 말해서 정의하고 최초에는 위크 이렇게 하고요. 투데이 하고 아무 값도 현재 아무 값도 없게 너를 집어넣고 사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달력 함수가 있는데요. 달력 객체가 있는데 달력 객체가 있고 자바의 달력 객체. 그래서 이걸로 이제 요일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요일, 날짜, 시간 등을 알 수가 있는데, 요 캐런더라고 있어요. 캐런더도 있고. 자바의 달력 객체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데이트도 있고 캐런더도 있고요. 뭐 또 향상된 달력들도 있고 객체들이 여러 개인데 일단은 처음 알려드릴 거는 캐런더라고 있습니다. 캐런더가 달력이라는 뜻이죠. 달력 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이나 날짜, 시간 등을 가져오실 수가 있는데 얘는 보통 객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연산자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얘는 그냥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calendar.getInstance라고 있는데 이 함수를 이용해서 객체를 미리 생성을 해놨어요. 그거를 하나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C 하시고 요거 이렇게 하시면 여기 이제 달력 객체의 생성 또는 가져오기 생성된 것 가져오기 이렇게 하시면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캐런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자가 직접 유연산자로 만드는 것보다는 미리 하나 만들어놔서 그거를 가져다 쓰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get-instance 하면 객체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는 약간씩 틀린데 요일
표현이 약간씩 틀린데 자바는 보통 숫자로 표현합니다. 숫자로 요일 표현을 하는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자바는 일요일을 1번부터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2번이죠.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월요일이 2번 점점점 해서 토요일이 7이 됩니다. 그래서 1은 일요일, 7은 토요일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증가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약속이죠. 약속. 숫자로 표현한 요일은 됐죠? 네, 그래서 요일을 지금 바꿔야 되는데 요일은 이런 식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어떤 걸 쓰시면 되냐면 요일 표현은 위에 카렌드 만들어놨죠. 그래서 칼렌더 점 어디 가져요? 칼렌더 점 데이입니다. 데이 오브 위크가 요일 정보. 얘가 요일 정보. 그래서 얘가 요일 정보 가져오는데 카렌더 픽처를 만들어 가져오시면 여기에 요일도 있고요, 날짜도 있고 시간도 있다고 그랬죠. 연도도 가져오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가져오냐면 카렌더 점 하시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어도 있고요, 이어 이렇게 가지고 연도 정보도 가져오실 수가 있고 데이 오브 위크 하면 요일 정보 가져오시면 돼요. 근데 요일 정보가 어떻게 된다고요? 숫자로 가져오는 1, 2, 3 가져온 방법은 쉽죠. 네, 그래서 요일 가져오기, 요일 정보. 네, 이렇게 되고요. 요일 정보를 가져오고, 실질적으로 위에 있는 캘린더에 겟 함수 이용해서 요일 정보를 넣으시면 요일 정보를 넣으시면 얘가 요일 가져오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일 가져오기. 그래서 결과는 정수로 나오죠. 두 개를 좀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이렉트 객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렌더도 있고 뭐 데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통 이제 편한 것들을 많이 사용하죠. 일단은 카렌더 객체를 한번 예제가 있으니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인트 하시고 캐런더 객체 있죠? 여기서 get 하시고 위에 있는 캐런더 데이 오브 위크 요거를 가져오면 요일 정보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오늘 현재 요일이 됩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됐죠? 네, 현재 요일인데 이렇게 점수로 나오고요. 결과가 점수라고 있죠. 점수로 나오고 점수는 1이 나오면 일요일, 7이 나오면 토요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현재 요일. 그러면 이제 조건부를 써볼게요. 조건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건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if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위치문을 한번 써볼게요. if문은 너무 많이 써봤으니까 스위치문을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스위치문은 이 안에다가 변수의 값을 넣어서 페이지와 비교를 한다고 했죠. 이렇게 되죠. 페이지하고 여기서 위크의 값이 오늘 현재 요일인데 얘가 숫자로 나옵니다. 숫자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나오겠죠. 나오겠죠. 그래서 1이면 일요일, 7이면 토요일 이렇게 나오겠죠. 함수를 붙여서 나오면 얘가 어떻게 1이면 뭐라고요? 1이면 일요일이죠. 일요일. 오늘 일요일 투데이는 오늘은 뭐죠? 일요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일요일 이런 식으로
투데이가 지금 위에 위크 객체로 되겠지. 위크 객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로 여기서 위크 하시고 일요일이 썬데이인가요? 썬데이. 네,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열거형 상수를 바로 상수 사용 가능. 바로 사용. 그래서 아까 열거형으로 위크에 썬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놨죠. 물론 이제 열거형 상수를 안 쓰고 요걸 만약에 열거형 상수를 안 쓴다는 가정에서 안 쓰고 물론 이제 이렇게 코딩도 가능합니다. 스트링 해가지고 뭐 이렇게 코딩하셔도 상관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상관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요? 일요일 썬데이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죠. 코딩은 자유로운 스타일인데 열거형이라는 것을 한번 사용을 해보기 위해서 예제를 한번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코딩할 때 이제 자주 쓰는 것들은 이렇게 열거형으로 상수로 미리 정의를 해놓고 가져다 쓰는 형태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코딩이 좀 약간 고급스러운 코딩이라는 데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상수들 미리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자주 쓰는 값들을 상수로 만들어 놓고 가져다 쓰면 좀 더 고급적인 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쓰는 것보다 나중에 향후 관리할 때도 이런 상수들이 한 곳에 몰아져 있으면 찾기도 편하잖아요. 찾기도 편하고 나중에 또 바꾸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소스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들어가 있으면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소스가 지금 뭐 45라인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코딩하시면 100라인, 200라인 넘어가는데 찾아서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몰아서 관리하시는 게 항상 좋아요. 이런 상수들은.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코딩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열거형을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딩의 효율화를 위해서 미리 이렇게 한 곳에다가 몰아놓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열거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크 아까 만든 거 썬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놓고요. 위크에 썬데이 하면 여기에 투데이는 뭐가 들어갈지 나중에 한번 찍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이면 투데이 이렇게 되고 스위치문은 항상 참이면 브레이크를 걸고 빠져나와야 된다 했죠. 스테이지 2면 2부터는 이제 계속 복사하면 되겠네요. 이제 복사할게요. 그래서는 썬데이가 아니고 2면은 1이 여기 보시면 일요일이 1, 그죠? 토요일이 7이죠? 1씩 증가하니까 2면은 먼데이가 되겠습니다. 먼데이 그리고 하나씩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기네. 그래서 족사해서 씁시다. 2, 3, 4 그래서 먼데이 그 다음에 점 누르시면 열거형들이 나오죠? 투스데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점 누르시고 먼데이, 투스데이, 웬즈데이 웬즈데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몇 개 나왔죠? 복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 개만 더 하면 됩니다. 복사해서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열거형을 쓰시면 점 웬즈데이 다음에 Thursday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Friday 마지막에 Saturday 토요일이죠. 이렇게 열거형을 쓰시면 되겠네요. 디폴트 마지막에 디폴트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뭐 7까지 해서 브레이크로 다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그러면 찍어볼까요? 여기서 투데이 쪽에다가 어떤 값인지 뭔가 들어왔을 거잖아요. 투데이를 찍는 방법은 오늘의 요일 분량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요일은 시스아웃으로 오늘 요일 고요. 투데이를 찍고 투데이가 열거형을 쓰습니다. 투데이를 찍어서 해보시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밑에 한번 찍고요. 밑에 지금 예제가 일요일이면 축구를 합니다. 아니면 자바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공부 써가지고 해보도록 하죠. 조금 if today가 일요일이면 today가 week의 Sunday이면 뭐라고요? 네. 축구 일요일에는 축구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아니면 이사업에 열심히 나와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요. 그래서 열거형을 이용한 열거형 상수를 이용한 코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쓰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소스가 점점 길어질수록 이런 상수들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고급적인 코딩이 되겠습니다. 한 곳에 몰아놓고 관리를 하는 게 좋은 코딩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하기 전에 소스를 한번 드릴게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먼저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스가 좀 길었죠? 열고요. 열거형은 아까 보내드렸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도록 하지요. 네, 여기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객체를 만들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바 애플리케이션, 실행 클래스가 자바 애플리케이션이죠? 자바 애플리케이션에다가 금방 객체를 하나 만들었죠? 열거형을 사용하기 위한 SEC0503 객체를 하나 만들었죠. 객체를 만들어 볼게요. 네, 객체 생성, 객체 생성. 이게 객체 제한 코딩의 기본이죠. 객체 생성을 어떻게 하면 되죠? SEC 하시고 0503하고 객체 변수하는 의미 연산자로 생성자 호출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금방 만든 에노미스 있죠? 이게 열거형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열거형 예제 하시면 되죠? 금방 만든 거. 그래서 실행을 하면 됐네요. 오늘 월요일 맞죠? 오늘 월요일 열심히 잡아보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객체를 항상 생성해서 객체 변수를 통해서 점 누르시면 함수가 나오죠? 함수를 주말 느낌이야 또 이제 가물가물하죠. 저도 제목 배운 것 같은데 이걸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애플리케이션 이게 열거형입니다. 그래서 열거형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이 열거형에 복잡한 표현도 많거든요. 많은데 그까지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열거형은 어떻게 한다고요? 상수를 정의하는 곳이고 얘를 정의를 해놓으면 클래스 쪽에서 그냥 갖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상수들을 Sunday, Monday 이런 식으로 비교할 때 갖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데이를 찍으면 예, 그대로 문자 ID 예. 네, 열거형에 정리해놨던 먼데이 이렇게 표현이 되죠. 예, 그대로 열거형에 먼데이가 찍어야 됩니다. 한 바퀴 돌고요. 지금 안 되시는 분은 여기. 위크? 아니, 위크가 없네요. 위크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